LH 시니어 사원 사업 개요. LH 시니어 사원 사업은 만 55세 이상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 및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 113명, 경기 155명, 인천 198명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1000명을 채용, 2016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시니어 사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은 LH 임대아파트 단지 또는 LH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에서 단지 환경 정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비롯한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한 소득 보충, 적극적 사회 참여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 고령자의 복지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LH공사에서는 임대주택 관리와 연계하여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입주민 돌봄 등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 만족도 향상과 공공임대주택 자산 가치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사원 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변화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생활 패턴 변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둘째, 건강 증진 효과가 나타나며, 셋째,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넷째, 가족 및 사회관계 증진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니어 사원의 올바른 마인드 형성. 이처럼 긍정적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시니어 사원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자. 직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 매사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과거에 집착하여 대접받기를 바라지 말자.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자. 스스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한다. 격식 있고 예의 바른 말투로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감을 준다. 지정된 출근 시간보다 10분 전까지는 출근한다.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대한다. 정중함과 친절로 사업장의 분위기를 밝게 한다. 입주민 대상 예절.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는 시각적 이미지가 55%, 청각적 이미지가 38%, 나머지 7%가 말의 내용입니다. 결국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적 태도와 제스처, 부정적 태도와 제스처를 알아볼까요? 야, 그러셨군요. 아이고, 그거 말이에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다음. 칭찬을 할 때에도 눈에 보이는 사물, 소유물의 모습과 행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유, 선글라스가 오늘 너무 아름다우셔요. 네. 네, 봄날하고 꼭 잘 어울리시네. 그래요. 김 여사님, 이 조사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빨리 끝내셨어요?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김 사장님께서는 아이들 마음을 잘 이해를 해주시네요. 배려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네, 제가 애들을 아주 좋아해가지고요. 저도 소장님과 같이 훌륭하신 분하고 일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입주민과 관계를 향상시키는 친절한 대화법을 살펴볼까요? 아이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이처럼 밝게, 아름답게, 상냥하게, 친절한 대화법으로 입주민들에게 다가가 보세요. 아이고, 어디 가세요? 아이고, 아이 너무 이쁘셔. 언제 봐도. 아이고, I like you. 아이, 제가 좋아하잖아요. 어? 내가 언제 그랬다고요? 아이고 참. 아이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 아파트가 관리. 이뿐만 아니라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태도와 감정의 흐름에 맞춰 맞장구, 복창을 하는 공감적인 경청도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공감적 대화도 꼭 필요합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그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기분 좋은 언어 표현입니다. 쿠션 언어는 공감, 요청, 부탁, 의뢰, 반론, 거절 등의 꺼내기 어려운 말을 할 때 문장 앞에 실례합니다만, 괜찮으시다면 과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용건을 부드럽게 전하는 표현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송구합니다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도움이 못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말 대답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10계명. 상대방에게 순수한 관심을 표명하라. 상대방의 이름이나 나이, 직업 등 프로파일을 꼭 기억하라. 상대방과 대화 시 항상 미소를 지어라. 칭찬 시 진심으로 칭찬하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상대방을 최고라 생각하고 들어주는 태도를 보여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라. 끝까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상대방의 실수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마라. 본인이 실수했을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라. 이미지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투, 목소리, 얼굴 표정, 옷차림, 매너, 몸가짐 등이 한 장의 사진처럼 형성되어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오랫동안 기억되는 자신의 인상을 말합니다. 호감 주는 표정과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볼까요? 얼굴 표정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 함께 호감 가는 표정을 만들어 보세요. 위스키, 막걸리. 와, 신난다. 다음은 인상 좋은 표정을 만드는 생활 수칙입니다. 먼저 미소를 생활화합니다. 둘째, 성공적으로 제대로 잘 웃는 방법을 익힙니다. 셋째, 활기찬 표정을 위해 얼굴 근육을 올려줍니다. 넷째, 심호흡을 하고 아예 이오우를 크게 반복합니다. 다섯째, 거울을 보면서 자신만의 보기 좋은 표정을 찾아내 반복 훈련을 합니다. 이번에는 옷차림 예절을 살펴볼까요? 머리는 단정하고 활동하기 편하게 하고, 손톱은 짧고 깨끗하게 하며, 디자인이 요란하거나 화려한 옷은 피하셔야 하고, 구두는 깨끗이 손질되어야 합니다. 화장은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하고, 진한 향수는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사원들의 업무 속 친절 모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근할 때는 내가 먼저 밝고 힘찬 목소리로 인사한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사적인 감정은 적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 퇴근 시 자신뿐 아니라 동료의 일도 협동하여 마무리한다.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을 인정해주고 존중한다. 김혜인 선생님. 동료 간의 호칭과 상사와의 호칭을 달리한다. 과장님,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복장은 일에 맞고 일하기 편한 복장을 한다. 시니어 사원들 모두 밝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재원입니다. 지금부터 LH 시니어 사원의 업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보통 돌봄이 필요한 입주민은 일반 노인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반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노화로 인한 체온 유지 능력이 저하되고 칼슘 고갈로 인한 골밀도 저하 및 관절염이 증가하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상 위험도가 높으며 근육 효율성이 저하되고 감각기관의 기능 저하되며 치아 상태도 악화됩니다. 심장 능력도 노화에 따라 감소하고 걸음 속도가 젊은 사람의 5분의 1 정도로 느려집니다. 노년 시절은 신체적으로 급속한 악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수면은 감소되고 감정 불안과 근심 걱정,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우울증이 나타나게 되죠. 심지어는 야노증이 발생하게 되거나 기억력 감퇴와 정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도 둔화됩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 표현도 줄어들고 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고립감을 느끼며 소외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불가능한 걸까요? 우리는 긍정적인 노인의 모습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은 뛰어난 경륜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 넘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사회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이해. 사람은 누구나 각자 문제를 하나씩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서 타인의 도움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기능 손상의 장애와 둘째, 능력 저하의 장애, 셋째, 사회적 분리의 장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능 손상의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능의 손상과 언어 기능의 손상, 또 귀나 눈 또는 내부 기관의 손상을 말합니다. 둘째로 능력 저하의 장애는 손상으로 인한 능력의 장애를 말합니다. 행동과 의사소통, 보행 등의 어려움이 있고 환경 적응에 불편이 있습니다. 셋째로 사회적 분리의 장애는 사회 환경으로 인한 장애인데요. 신체적 자립성이 떨어지고 이동성이 부족하고 정상적인 직업 생활이 어려워서 결국 사회 통합에 곤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존중하는 태도는 장애인을 도리어 고립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장애인 복지법상의 정확한 호칭부터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장애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로 보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장애인을 외형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능력을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도 동정이 되기 쉽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의 이해. 우리 주변에는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는 소년소녀 가장도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생활하는 세대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입니다. 소년소녀 가정은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와 이혼, 가출 등으로 가족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소년소녀 가정은 경제적 문제와 심리 정서적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교육적 문제 등을 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경제적 문제로는 생계 유지에 곤란을 겪는 등 경제적 빈곤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 정서적 문제는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부정을 보이는 문제와 세 번째로 사회적 문제는 일반 아이들과의 상의함에서 오는 부담감과 무력감 등의 문제입니다. 끝으로 교육적 문제는 가정교육의 기회를 상실해서 이는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고 가사일과 가장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정,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에 대해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예컨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은 시니어 사원 파견 사실을 미리 예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 등을 미리 파악하여 시니어 사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저는 LH 직원 김일동입니다. 입주자 실태 조사차 나왔습니다. 세대를 방문하면 우선 생활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청소와 주변 정돈, 옷장, 서랍장 정리, 그리고 옷, 양말, 수건, 걸레 등의 세탁과 밥 짓기, 설거지, 쓰레기 분리수거 등 돌봄 서비스를 행합니다. 돌봄 서비스가 끝나면 시니어 사원은 활동 일지를 기록하고 다음 방문을 예고합니다. 끝으로 서비스 이용 상황과 만족도 조사까지 마칩니다. 자, 지금까지는 돌봄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돌봄 대상자별 응대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거노인과 대화를 할 때는 말을 분명하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또 참을성 있게 잘 들어야 하죠. 돌봄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언어와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은 비밀에 붙여야 하며 노인의 추억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선 시각장애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사할 때는 시니어 사원이 먼저 말을 걸어야 합니다. 또 방향과 장소를 알려줄 때는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몇 발짝, 앞으로 몇 미터 등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안내할 때는
지팡이 반대편에 서서 팔을 내집어 반보 정도 앞장서서 걸어야 하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서는 올라가는지 또는 내려가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식탁에서는 놓인 그릇 등의 위치와 음식 내용을 설명하고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이나 손으로 만져서 확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인은 귀는 잘 들리지 않지만은 눈으로 보기는 쉬우므로 정면에서 입을 크게 하고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화를 하거나 손바닥이나 종이에 글자를 써서 읽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웃을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무슨 일로 웃었는지 설명을 해서 오해를 없애도록 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고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계단에서 휠체어를 오르내릴 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들어줘야 하며 올라갈 때는 앞을 향하고 내려갈 때는 뒤로 향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상이 가벼운 보행장애인은 안내자가 팔을 잡고 보조를 맞추어서 부축합니다. 증상이 무거우면 안내자의 팔로 장애인의 허리를 부축하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또 정신지체 장애인은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나이 어린 사람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쉬운 일부터 반복해서 알려주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은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란 점을 명심합니다. 심한 장난이나 모욕적인 별명은 피해야 하고 무시하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아이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한 아이에게만 애정을 쏟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동정심을 표현해서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는 상대가 만족해야 그 가치가 빛나는데요.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옷차림은 단정하고 깔끔하게, 봉사자의 가방이나 소지품은 철저히 본인이 관리해서 분실을 예방하고 대상자의 소지품도 분실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 원하지 않는 부탁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관리소 담당자와 상담해서 일을 해결합니다. 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소로 연락하도록 합니다. 독거노인은 자칫 혼자 어려운 일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우리 공사 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중에 해당 서비스 신청자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방법을 확인해 볼까요? 우선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희망 일시에 맞춰 대상 세대를 방문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회 이상 방문했으나 부재 시에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도 연락이 안 될 경우 비상연락처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시니어 사원은 소외계층을 돌보는 일 말고도 많은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시설물 관리부터 입주자 실태조사 보조, 체납세대 납부동료 보조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단지 환경 정비, 단지 내 조경 및 화단 정비,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 등을 통해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상태 점검,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입주민에게 안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점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성을 점검,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공가 세대 점검. 공가의 사전 점검을 통해 입주 신청자가 상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현관, 주방, 욕실, 거실 및 침실, 발코니 등 세대 내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합니다. 다음은 입주자 실태조사 보조 업무입니다. 입주하신 분이 김하선 씨 맞으신가요? 네. 입주하신 분의 김하선 씨의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전 준비를 하고 세대를 방문해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임차권 양도 및 불법 전대 여부 등 실태 조사를 합니다. 부재 세대는 재방문합니다. 입주자 실태조사표 비고란에 부재를 표시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추가 조사를 하는데요. 별도로 배포된 스티커에 2차 방문 일자와 연락처를 기록하고 현관문 중앙에 부착합니다. 3차 방문 시에도 거부 세대는 입주자 실태조사 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체납세대 납부 동료 보조. 체납세대 납부 동료 보조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세대가 대상인데요. 1차 전화 상담과 2차 방문 상담으로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LH사원 김영희입니다. 신민관 선생님 댁 맞으시죠? 최근에 선생님께서 1월부터 3월까지 임대료가 체납되셨어요. 임대료 체납액을 5월 말까지 좀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납세대 납부 동료는 시니어 사원으로서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서로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응대해야 합니다. 주요 체납 원인은 고의라기보다는 경제 상황의 악화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잘 유의하면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상담 의견 작성 시에도 원인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체납 해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기록하고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까지 기록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 사원 복무수칙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끝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 사원 복무 수칙. 1. 업무 보조는 신이 성실하게 임한다. 2. 출퇴근 시간은 반드시 지킨다. 3.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서는 안 된다. 4. 단정한 복장, 밝은 미소로 입주자를 대한다. 5. 입주민과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6. 금품 수수, 기타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 단지 내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8. 시설물,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9. 업무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10. 긴급 상황이 발생 시 즉시 관리소장에게 보고한다.